우선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다름 아닌 이번에 세계 최초 한국에서 진행하는 에반게리온 윈드 심포니 콘서트입니다. 일본에서는 연일 매진인 아주 유명한 콘서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 예매만 해도 특전 티켓과 한정판 굿즈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에반게리온 덕후라면 무조건 가봐야겠죠?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연을 하고 잔혹한 천사의 태제의 원곡자인 타카하시 요코님께서 총 6곡 이상의 노래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작의 부금은 알지만 신극장판의 좋은 부금들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를 추천드리자면 우선 유명한 날개를 주세요, 그리고 뷰티풀 월드, 피스풀 타임즈 등등 좋은 사운드 트랙들이 많으니 콘서트에 나오는 사운드 트랙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에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플래직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무려 11만 3천원 상당의 S석 2자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댓글로 뽑으며 응원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장 다음주에 시작하는 공연이니만큼 바로 연락을 주셔야 티켓을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제가 대댓글로 바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알람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화는 드디어 아스카가 등장합니다. 팬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상징적 순간이겠죠?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겐도와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겐도는 통화하는 상대에게 빛이 생겼다고 말하는데 이걸 보여주는 걸 보니 아마 스파이 같은 짓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인류 보안 계획은 어떤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듯하죠. 인류 보안 계획은 어디서 나왔으며 당최 시나리오라는 건 무엇일까요? 평화롭게 시작하는 오늘의 아침부터 엄청 투닥거리는 두 사람. 오늘은 미사토가 신지의 학교에 오는 날인데요. 미사토는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하러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미사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미사토가 신지를 남자로 본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미사토가 진로 상담도 일종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신지는 이를 보고 일인가요? 라고 되묻습니다. 거기서 미사토는 표정을 구기며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듯하고 친구들이 신지를 아침부터 데리러 왔는데, 미사토의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출도가 많은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신지는 이를 보고 얼굴을 붉히며 친구들 앞에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하고, 미사토는 알겠다며 가슴을 모으는 모습을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호자가 이러지는 않죠. 그리고 미사토는 신지의 말대로 애들과 마주치지 않았고 아이러니하다고 말합니다. 아마 자신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표현이겠죠. 이제 미사토는 신지의 보호자가 아닌 한 명의 연인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는 네르프의 보호를 받는 듯 보입니다. 네르프는 제5사도를 정리 중에 있었고 아마 샘플로 사용하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시점은 에바에 타고 있는 신지로 넘어갑니다. 신지는 엔트리 플러그에서 피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있었고 에바의 정체성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상반되게 진정된다고 말합니다. 에바의 진짜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지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인류를 지키기 위해 에바에 타고 있는 불쌍한 아이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컨드 칠드런의 에바인 이오기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베일에 쌓인 이오기와 세컨드 칠드런을 보러 가겠네요. 그 시각 겐도는 비행기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는데 제5사도를 회수하는 예산은 쉽게 통과됐다고 말하는 걸 보니 이전에 겐도에게 예산을 늘려주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던 위원회였지만 사도 샘플 회수는 필요한 걸 보니 인류 보안 계획의 사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필요해 보이죠.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에바 6호기 예산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에바 6호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세컨드 임팩트의 진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역사책에는 대질량 운석 낙하로 인한 대참사로 나왔지만 실상은 남극에서 인간형 물체의 사도를 발견했고 사도를 조사하다가 원인 불명의 대폭발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사도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째서 대폭발을 일으킨 것일까요? 그리고 에바가 탄생한 이유는 세컨드 임팩트가 가져온 참혹한 현실을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고자 일명 서드 임팩트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코는 미사토에게 예정대로 내일 한다는데 과연 내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어느새 아침이 밝았고 예전과 같은 아침이 아닌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미사토가 보입니다. 오늘은 중대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사토는 오늘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을 예정인 듯 보이죠. 구 도쿄시에 도착한 미사토. 이전에 꽃의 수도라고 불린 것이 무색하게 이미 도시는 많이 파괴된 듯 보이죠. 미사토와 리츠코가 도착한 곳은 중화학공업 공동체의 시연회를 보러 간 것이었죠. 그런데 어째 구도가 네르프 직원들만 딸랑 2명이고 왕따를 시키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JA라는 기체를 시운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리츠코는 궁금한 게 있는지 질문을 하는데 어째선지 질문을 받는 사람은 리츠코가 말하는 문제점을 에반게리온에 대입해서 비꼬듯이 말하죠. 하지만 둘 다 부정할 수 없는 팩트로 서로를 패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에바의 문제점이 도덕적으로 더욱 안 좋아 보였기에
리치코는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죠. 질문이 끝나고 미사토도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론 엄청난 열을 삭히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JA를 만든 기관은 AT 필드가 있다는 것도 아는데 혹시 네르프에도 스파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의문은 뒤로 하고 드디어 JA 기동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까봐야 알겠죠. 우선 첫걸음은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리치코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죠. 그때 JA의 리액터의 내압이 상승하면서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JA는 제어 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그대로 시연실을 밟고 가버리죠. JA의 자동 정지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웠고 누군가 위험을 무릅쓰고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관 몇 명을 거쳐서야 막아낼 수 있는 패스워드를 알아냅니다. 전형적인 책임 전가로 보이죠. 미사토는 폭주 중인 JA를 자신의 손으로 멈출 생각이고 패스워드의 이름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왜 미사토가 이 위험한 일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실수를 직접 되돌리려는 생각을 하지는 않네요. 어찌됐든 미사토는 신지와 함께 작전에 들어갔고 초호기로 JA를 막고 그 틈에 자신이 내부에 들어가 전원을 끄는 것입니다. 초호기는 JA를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고 미사토는 그 틈에 내부로 들어갑니다. 미사토는 침착하게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갑작스럽게 에러가 납니다. 미사토를 죽이려는 계획이었던 것일까요? 이판사판으로 몸으로 해결하려는 미사토. 하지만 JA는 곧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로 바뀌어 있었고 일촉즉발의 상황. 결국 미사토는 해내고 JA의 기동은 그 즉시 멈춥니다. 하지만 미사토는 이 기적이 누군가에 의해 계산된 시나리오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미사토의 말이 맞다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요? 그 정체는 바로 겐도였습니다. 리치코는 겐도에게 보고를 하며 미사토의 행동 빼고는 모두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겐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일까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이전과 똑같은 미사토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신지는 어째선지 미사토에게 화가 난 듯 보이는데 친구들과 얘기를 하며 미사토의 나사빠진 모습을 가족인 신지만 볼 수 있다고 말해주자 신지는 그제서야 안도의 웃음을 짓고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겐도는 뒤에서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곧 에바 이오기와 세컨드 칠드런의 정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겐도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 보이는데 무언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네르프로 운송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와 친구들은 미사토의 능력으로 헬기를 타는 경사를 누렸고 밀떡인 켄스케는 개탄날이네요. 이 헬기도 태평양을 향해 가는 것을 보니 아마도 겐도가 말한 운송 중인 것을 가지러 가는 듯 보입니다. 미사토가 타고 있는 헬기가 배 위로 안착하고 한 소녀가 이들을 맞이해줍니다. 그 소녀는 날아간 토우지의 모자를 밟으며 인사를 건넸고 토우지가 빼려고 해도 발을 안 빼주는 걸 보니 괴팍한 성격을 지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 드디어 세컨드 칠드런의 정체가 밝혀졌네요. 그녀는 신지를 보고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아마 에바의 파일럿이라면 좀 더 호전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사토와 함장이 인사를 나누었고 오늘의 운송 물건은 바로 에바 2호기였죠. 미사토와 함장은 기싸움을 살짝 하지만 어찌저찌 넘어가고 또 다른 인물 카지 류지가 등장합니다. 카지와 미사토는 아는 사이로 보였고 아스카와 함께 독일에서 같이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사담을 하며 카지가 신지에게 미사토와 동거를 하냐고 묻고 잠버릇 나쁜 건 고쳐졌냐고 묻습니다. 카지가 미사토의 잠버릇을 아는 건 같이 잤다는 것밖에는 없겠죠. 아마도 둘은 일전의 연인관계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카지는 그렇게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놓고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겼는데 아스카와 카지가 대화를 합니다. 아스카는 신지를 보고 못 믿는 눈치였지만 첫 출격에 싱크로 40%가 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아스카는 신지를 따로 부르는데 아스카가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2호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스카는 2호기를 자랑하려고 신지를 부른 것이었고 영호기와 초호기는 개발 과정의 테스트 타입이라고 말하죠. 덧붙여 2호기야말로 세계 최초의 진짜 에반게리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한창 자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중 충격파가 배를 강타합니다.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니 사도로 보이는 존재가 함대들을 폭파시키고 있었고 아스카는 사도를 보고 실물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아마 사도를 처음 마주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스카는 2호기의 강함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고 미친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유엔은 필사적으로 사도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그들의 전력으로는 역부족이었고 너무나도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네르프의 힘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아스카는 지금 당장 플러그 슈트로 갈아입고 출격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스카는 아직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출격을 준비한 부분입니다. 그녀의 성격은 매우 직선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신지도 아스카와 같은 플러그 슈트를 입고 에바 2호기에 같이 타서 출격을 합니다. 그 시각 사도는 여전히 함대들을 침몰시키고 있었고 이제는 에바의 힘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움직임은 단순히 함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리고 카지는 누군가 통화를 하면서 위험시에는 혼자서라도 탈출을 하라고 왔는데 카지는 도대체 뭐하는 인물일까요? 그리고 대화 내용을 보면 예비 파일럿도 추가해뒀다고 하는데 이는 신지를 뜻하는 듯하며 사도가 여기를 찾은 것도 아스카와 신지가 같은 에바에 탄 것도 누군가의 계획하에 이뤄진 듯 보이죠. 내용으로 돌아와 아스카는 독일어로 2호기와 싱크로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2호기의 데뷔전이 시작하려는데 미사토는 시험해볼 만한 한가?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아마도 2호기는 사도와 처음으로 전투에 나서는 것이기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디어 아는 사람들은 아는 망토를 두른 2호기의 모습이 나오고 2호기는 배들을 건너뛰며 바다에 빠지지 않고 전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드디어 사도가 모습을 드러냈고 거대한 크기의 사도가 그대로 2호기에게 달려듭니다. 잘 막아내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거대한 크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서 수중 전투를 이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토는 비형 전투로는 수중전이 무리라고 하지만 아스카는 해보기 전엔 모른다며 도전적인 성향을 보여주죠. 하지만 별 저항도 못하고 그저 바다에서 끌려다니는 상황.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카지는 전해줄 물건이 있다며 사실상 먼저 도망쳐버립니다. 다시 바닷속 2호기는 B형 장비이기에 바닷속에서는 제대로 된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스카는 신지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아스카는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인 듯하고 이런 성격이 언젠가는 발목을 한번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6사도의 코어는 바로 입안에 있었고 물속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2호기가 입안에 있는 코어를 직격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위기의 순간 토우지의 말에 아이디어를 떠올린 미사토. 그 작전은 바로 에바의 입에 함대 2대를 때려박고 그 함대가 사도의 입안에서 포격하는 작전이었죠. 말이 포격이지 사실상 작폭에 가까운 작전이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에바 2호기와 안에 타고 있는 파일럿 2명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사도를 잡으려면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겠죠. 작전은 바로 이행됐고 2호기가 사도의 입을 열어야 작전이 시작됐기에 한시라도 빨리 입을 열어야 했고 이번에도 기적적으로 입을 열고 사도의 입안에서 포격을 가해 사도를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제6사도는 에바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처음으로 현대기술로 잡은 첫 사도가 됐네요. 계속해서 사도를 잡을 때는 기적과 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마치 누군가 꾸민 것처럼 말이죠. 내용으로 돌아와 카지는 이미 네르프 본부에 도착했고 전화 상대는 바로 겐도였죠. 카지는 겐도에게 어떤 물건을 넘겨주었는데 그 물건의 정체는 바로 아담이라고 불리는 태아 혹은 괴물로 보이는 무언가였습니다. 이 아담은 인류 보안계획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아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날 아스카는 신지의 학교로 새로 전학을 왔고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드디어 아스카가 등장했고 아스카도 이제 네르프 본부의 일원으로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와도 가까운 사이로 지낼 것으로 보이는데 아스카는 고슴도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학 온 아스카는 학교에서 인기 폭발이었으며 남자들에게는 동경을, 여자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카가 러브레터를 짓밟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스카는 이런 관심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스카는 신지와 인사를 하고 또 다른 에바 파일럿 레이를 만나러 갑니다. 레이는 책을 보며 공부를 하고 있었고 아스카는 그런 레이를 보며 방해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장면도 둘의 성격을 대변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스카, 모두의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는 레이. 둘의 성향은 완전히 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스카는 친해지자고 말하지만 레이는 명령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죠. 둘 다 참 별난 애들 같습니다. 시점은 리치코로 이동합니다. 리치코는 제6사도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카지가 백허그를 하며 리치코에게 작업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미사토가 지켜보고 있어 무산되긴 했지만 카지 딴에는 이게 인사였나 봅니다. 카지도 이제 네르프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으며 다시 셋이서 같이 지내겠네라고 말하는 걸 보니 세 명은 원래도 친분이 있던 사이로 보이죠. 그때 기이반도 연안에서 사도를 발견했고 호주는 제1종 전투 배치를 명령합니다. 사도가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네요.
현재 제3신 도쿄시는 제5사도를 퇴치할 때 생긴 여파로 요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놔야 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초호기와 이호기가 출격합니다. 아스카는 데뷔전을 혼자 못한 것에 불만이 있는데 이는 아스카가 인정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순간 연안에서 사도의 모습이 드러났고 이호기가 초호기에게 백업을 부탁하고 공격에 들어갑니다. 아스카가 단숨에 사도를 갈라버리며 작전이라는 것도 무색하게 해치워버리는데요. 하지만 사도는 분열하며 오히려 두 개체로 늘어나 버렸고 둘은 사도를 하나씩 상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입니다. 둘은 사도에게 처참하게 당했고 이는 회의 때 보고사항으로 모두에게 보여집니다. 사도는 엔투지레를 이용해 처치는 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피해를 주어서 복구하는 데만 전력을 다하게 만든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자가복구가 끝난다면 바로 또 공격을 해온다는 소리겠죠. 이는 제3사도가 왜 엔투지레를 맞고도 멀쩡했는데 바로 공격을 해오지 않았지? 라는 의문이 풀리는 대목입니다. 사도를 퇴치할 작전을 짜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상황. 여기서 필요한 건 아스카와 신지의 화합이었는데 극상성인 둘의 조합이 어떻게 좋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 제3신 도쿄시가 요새의 역할을 못한다고는 하나 이곳을 벗어나 싸우면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정도로 피해가 상당했기에 유엔에서는 어떻게든 안에서 싸우라는 입장이었고 미사토도 제5사도를 모두 옮기면 이곳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하죠. 리치코는 미사토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주는데 이는 카즈의 아이디어였으며 미사토는 이를 보고 아련한 표정을 짓습니다. 미사토는 여전히 카즈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들어온 신지의 눈앞에 엄청난 양의 짐들이 보이는데요. 집에는 미사토 대신 아스카가 있었고 아스카가 미사토와 같이 살기로 했기에 신지는 방패라는 소리였죠. 하지만 미사토는 둘이 같이 사는 거라고 말하고 제7사도의 약점을 둘에게 알려줍니다. 약점은 바로 둘로 나뉘어졌을 때 코어를 동시에 가격하는 것. 둘의 호흡은 물론 공격 타이밍까지 일치해야 했기에 둘은 더욱더 서로를 알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살며 둘이 조화를 이뤄야 판단한 미사토가 둘을 동시에 보호하겠다고 자처한 것이었죠. 둘은 첫 만남부터 삐걱거렸는데 남은 시간 6일 안에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신지는 4일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반 친구들이 미사토의 집을 방문합니다. 문을 열자 신지와 아스카가 동시에 나왔고 반 친구들은 이 모습을 보고 경악합니다. 둘은 4일 만에 똑같은 말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조화가 된 듯 보이는데요. 미사토가 등장해 상황을 설명해주고 모두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지와 아스카는 집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스카가 분명히 뛰어난 전투원인 건 맞지만 모두를 이끌어갈 리더는 아니라고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지는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이었기에 레벨을 낮춰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스카는 레벨이 전혀 맞지 않다며 화를 냅니다. 미사토는 그런 아스카를 보고 레이에게 대신해보라고 하자 레이는 신지의 부족한 점을 모두 메워주며 오히려 이번 작전에서는 아스카보다 레이가 더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아스카는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밖으로 나갑니다. 단장은 신지에게 아스카를 쫓아가라고 말했고 신지는 아스카를 찾아 말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아스카는 어째선지 자신은 에바에 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스카는 왜 에바에 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스카는 마음을 굳힌 듯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미사토와 레이에게 상처받은 자존심을 10배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하고 신지에게 맞춰가며 다시 한번 훈련에 돌입합니다. 저는 이 TV색도 성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 아스카의 불같은 성격을 대변하는 붉은 계열, 신지의 소심한 성격을 대변하는 푸른 계열의 색으로 보이네요. 소소한 디테일이지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전의 날이 다가온 순간 둘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이제 실전에서 그 조화가 힘을 발휘하면 됐습니다. 작전 전날 미사토는 업무가 많은지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됐고 아스카와 신지는 오늘 밤 집에 둘이만 있어야 했습니다. 둘은 원래는 같이 잤지만 아스카는 자신의 자리를 옮기며 벽 사이를 두고 예리코의 벽이라고 칭하며 절대 넘어오지 말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런데 이 예리코의 벽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리코의 벽이란 소리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약한 벽인데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무너지는 벽이니 언제든 들어와도 좋다. 두 번째는 쉽게 무너지는 벽이니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스카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도 불안한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아스카가 문을 열고 먼저 신지의 방에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신지 앞에 상당히 도발적인 자세로 눕는데 호기심 많은 신지가 이걸 보고 참을 수 있을까요? 눈앞에 있는 아스카의 입술을 훔치려 하지만
엄마를 부르며 우는 아스카를 보고 신지는 같은 방에서 따로 바닥에서 잠을 청합니다. 아스카도 아직 어리기에 분명히 힘든 마음이 있겠죠. 같은 시각 미사토와 카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키스를 하고 있었고 미사토는 엘리베이터를 내리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만 알면서 밀쳐내지 못한 자신이 짜증나나 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고 훈련에 맞게 음악을 틀고 사도를 퇴치하러 나갑니다. 이때 이오기와 초기가 노래에 맞춰 전투를 하는 장면은 원작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힐 정도로 멋있는데요. 뭐라고요? 이 노래가 뭐냐고요? 이 노래를 생생한 라이브로 듣고 싶다고요? 그러면 다음 주 6월 20에서 21일에 개최되는 에반게리온 윈드 심포니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셔서 웅장한 음악을 생생한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이오기와 초오기는 멋지게 사도를 퇴치하긴 했지만 마무리는 꼴사나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스카는 이 모습을 보고 신지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처음으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에반게리온이라니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사도가 이들을 기다리고 어떤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선 영상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원래는 수요일 토요일 정기적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는데 이번 주에 개인 사정으로 일이 좀 있어서 영상 제작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다려주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은 신세계 에반게리온 7에서 9화 요약 및 핵심 장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요약을 하는 거다 보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의 임의대로 스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중요한 부분이 있거나 놓쳤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반게리온은 아마 2호기까지 줄거리 요약이 끝나고 다른 애니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서도 저도 정신이 좀 피폐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이미 에반게리온은 고인물이 된 것 같아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의 해석이 많아 저는 줄거리와 떡밥들을 위주로 가볍게 풀어낼 것 같습니다. 딥하게는 제 취향도 아니고 정답처럼 말하는 게 될 것 같아서 별로 내키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에반게리온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10에서 12화의 줄거리와 핵심 장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아마 이번과 다르게 조금 암울한 내용이 주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는 에반게리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